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Linear Algebra for Statistics 그 챕터 7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의 주요 콘텐츠는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Linear Independence, 선형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고요. 그 다음에 span, basis, 생성과 기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span, 즉 생성의 geometrical interpretation, 우리나라 말로 기하학적 해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column space, row space,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 linear systems of linear equation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이런 컬럼 스페이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선형 방정식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보고 컬럼 스페이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null space, 영공간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스칼라와의 곱셈, 벡터와 스칼라와의 곱셈, 자, 이런 것들이 정의된 공간이다. 지금 아직 우리는 어떤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정의를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익숙했던 벡터나 스칼라가 정의되었던 자, n 차원의 이 유클리디안 공간도 일종의 벡터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자, 이 노테이션은 이 R자를 적어 놓은 것은 real number, 실수란 얘기고요. n은 이제 그 차원의 수가 되는 건데요. 자, 벡터 공간의 정의는 뭐 다음 8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벡터 공간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들인데요.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게 닫혀 있다라는 얘기가 closed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어느 공간 속에 정의된 벡터가 이 덧셈과 스칼라 곱을 해도 또 그 공간에 존재할 때, 자, 그때 이제 우리가 closed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x, y, z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 안에 원소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때 자, 이렇게 x 플러스 y가 y 플러스 x와 같을 때, 즉 교환 법칙이죠.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즉 x, y 먼저 더하고 z를 더하는 거나 x에다가 y, z 더하고 x 더하는 거나 같다. 자, 이럴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제로 벡터를 더했을 때 그 자신이 나타난다. 그런 제로가 존재한다. 라면 또 요것도 그 벡터 공간이 정의될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더했더니 0이 되는 그러한 이 마이너스 x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 것일 때 우리가 이제 이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칼라 값, 상수 값이 있을 때 이렇게 a 곱하기 b 하는 거나 a 또 b 앞에 두고 a를 x에 먼저 곱하고 하는 거나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더해서 x를 곱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자, 그런 걸 성립하느냐. 그 다음에 a 상수를 곱했을 때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성립하느냐. 그 다음에 1이라는 스칼라에 대해서 1을 곱하면 그 자신이다. 자, 이런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그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x, y, z가 할 때 일단 벡터다, 벡터의 일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면 그 3차원 공간에 정의된 어떤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mall x of i는 전부 다 실수라고 지금 표현했고요.
자, 이때 이러한 x가 이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 자, x로 구성된 어떤 v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 z라는 벡터가 있는데 사실 여기 뭐 적혀 있지만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까 8가지 조건을 다 이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x, y, z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공간은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x도 이제 요 안에 포함되어 있고 y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고 z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v는 벡터 공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되는데 행렬이 정의되는 공간도 벡터 공간이다. 사실은 이 말은 행렬이라는 것은 즉 이게 n by n 행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가 a11, a12, a1 n까지 있고요. 자, a21 하다가 am1까지 있는 거고 이렇게 가면 amn 자, 요런 행렬, 매트릭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벡터들이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벡터들이 이런 벡터 공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만족한다는 걸 보고 있으면 자, 이런 행렬이 정의되는 공간도 일종의 벡터 공간이다. 자, 행렬은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분 공간이란 말은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어느 일종의 한 파트가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 부르죠. 그죠? 예. 자, 부분 집합이며 원소 간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자, 이 안에 있던 어떤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뭐 더하거나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다시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클로즈도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데피니션을 보면 벡터 공간 V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W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예, 이럴 때 이게 V인데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W다. 자, 이런 얘기네요. 임의의 어떤 V, 스몰 v와 스몰 w라는 것이 이 W의 원소다. 이 안에 무언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스몰 v하고 스몰 w가 있는데 이 두 개 더해도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를 곱해도 또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적어놨네요. 상수를 곱해도 더해도 이 안에 들어있고 곱해도 이 안에 들어있다. 자, 이것을 만족하면 W는 V의 부분 공간이다. W는 V의 서브 스페이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면 크기가 2x2인 행렬의 집합을 V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 V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어떤 행렬이 있어요. 어떤 행렬 뭐 할까요? 내가 그냥 B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어떤 행렬 B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이 B라는 것은 A11, A12, A21, A22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 그런 집합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IX, AIJ는 이제 실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런 행렬의 집합이죠, 그냥. 이럴 때 이 W라는 집합, W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개가 0이라는 것만 좀 다르네요. 자, 이 W의 집합은 V의 부분 공간임을 증명하라. 부분 공간임을 증명하라. 자, 그러면 아까 여기 1번, 2번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번, 2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W라는 공간에 정의되는 매트릭스가 두 개,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게 두 개 더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실수고 이것도 하나의 실수니까 결국은 이것은 W에 다시 포함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어떤 상수를, 자, 여기가 이게 이제 W에 있던 어떤 행렬인데 거기 상수를 곱했더니 여기 상수 들어가지? 자, 그럼 이것도 일종의 실수, 이것도 일종의 실수니까 이거는 실수 0 0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니까 다시 W의 원소가 되겠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W는 V의 부분 공간이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네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그렇구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linear independence, 선형 독립이란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학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자주 쓸 건데요. 자, 벡터 공간 V에 속한 원소, 벡터 공간 V에 여러 가지 벡터가 있나 봐요. n개의 벡터가 있는데, 자, 원소들이네. 자, 그것들의 자, 선형 결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linear combination. linear combination이라는 얘기는 어떤 동일한 숫자의 스칼라 람다 서브 1부터 람다 서브 n까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서 자, 곱하고 해서 뭐 더했다. 상수예요. 람다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거기다 상수를 곱해서 더했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도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이것을 linear combination이다. V1, V2, Vn까지 이 n개의 벡터들의 linear combination이다 라고 부릅니다. 선형 결합이라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형 독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V라는 공간 속에 정의된 벡터들이 있는데, 자, 그것의 linear combination, 즉 이렇게 포함한 것이 0이라고 할 때, 자,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람다가 오직 이거밖에 없을 때, 즉 0으로 이 모든 람다가 0일 때만 이렇게 될 때, 오케이? 람다라는 상수로 이 V라는 벡터들을 선형 결합을 시켰는데 모든 람다가 0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한다. 자, 그럴 때 우리 이 V를 선형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V라는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람다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 자, 이 등식. 자, 요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linearly dependent, 선형 종속이라 불러요. 자, 위의 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람다라는 벡터가 존재할 때 이것을 선형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속 관계를 좀 또 다른 말로, 자, 이게 선형 독립을 방금 얘기했는데 선형 종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특정한 람다 i가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람다 1 v1 더하기 람다 2 v2 더하기 다따따 더하기 여기 람다 sub i에 v sub i도 있을 거고요. 더하기 다따따 더하기 람다 n vn 이게 0이라 그랬잖아. 만약에 이게 이 등식을 성립할 때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 얘기는 람다 sub i, v sub i를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왼쪽으로 다 보내. 그럼 마이너스 람다 1 v1, 마이너스 람다 2 v2, 다다다 마이너스 람다 n vn 나눠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람다 sub i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누어줘. 이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런 표현이 된다. 즉 어느 특정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이러한 V1부터 Vn까지는 선형 독립이 아닌 거예요. 자, 정의가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예제는 어떤 게 V1, V2, V3가 있는데 이거 선형 독립일까? 아니면 선형 종속일까? linear independent 할까? 아니면 linearly dependent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람다를 뭔가를 곱해서 다 더했어. 자, 그러면 람다 곱해서 더하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지금 디멘전이 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람다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0이라 그랬는데 자, 이게 0이 되는 것을 만족하는 람다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자, 먼저 이걸 만족하려면 여기서 람다 3는 0이구나 알 수 있죠. 첫 번째 람다 3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보면 람다 3가 0이니까 람다 2도 0이 돼야 되네요. 그래요. 람다 2, 람다 3가 다 0이 돼야 되니까 람다 1도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래.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0이 된다는 걸 알 때 모두가 람다가 0이 돼야 되잖아. 자, 그 얘기는 이 V1, V2, V3는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 오케이. 그래서 V1, V2 and V3 are linearly independent 하다. 이렇게 딱 부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팬의 정의는 그래, 벡터 공간 V에 포함된 여러 가지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 어느 한 벡터 W가 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그런 W의 집합이란 얘기야. 이 캐피탈 W가. 그러니까 요 줄 거놓은 건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정의된 이 W를 우리가 이 V1부터 Vn이라는 이 n개의 벡터들로 만든 생성이라고 한다. 요것들의 생성, 즉 스팬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이렇게 나타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요 안에 들어있는 스몰 w라고 하는 벡터가 뭐라고? 람다 1 v1 더하기 다다다 이 다 벡터인데요. 더하기 람다 n vn으로 만들어진 자 요런 선형 조합이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자 스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집합 W가 다음과 같이 정의될 때 자 어떻게 정의됐나 보자. 스팬이네. 요 두 벡터로 정의가 되는구나. 그럼 요 두 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몰 W는 람다 1 10 더하기 람다 2 01. 자 이렇게 정의되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 x라는 놈, 이 x가 뭐야? x라는 벡터는 7, 3이네. 이것이 W의 원소임을 보여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래요. 람다 1은 7, 람다 2는 3 넣으면 람다 2는 3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x는 그래요. 10과 01이라는 요 두 벡터로 만들어낸 거야. 선형 조합으로. 그러니까 그 스팬의 원소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베이시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뭐냐? 자,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을 기본 원소래. 기본 원소가 뭔지 지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저라고 한다. 벡터 공간의 기저다. 그 다음 기저의 수는 그 벡터 공간의 디멘전, 차원이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자 정의를 한번 보면요. 벡터 공간 W의 원소 V1부터 V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베이시스를 한다. 자 어떤 조건인지 먼저 보자. 다음 조건이래. 1번, 2번 두 가지 조건이 있네. 첫 번째 V들의 스팬, V로 만든 스팬이 이제 W라는 이제 그 선형 조합으로 만든 벡터들의 집합이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벡터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기저라고 불릴라 그러면 2번도 성립해야 돼. V1, V2, Vn이 선형 독립이래.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된대. 이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로 만든 어떤 공간. 자, 여기서 이 V를 자, 얘들을 기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V들을 기저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 W라는 이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지금 이게 n까지 있잖아. V가. 그래서 이제 n이라고 부른다. 자,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벡터, 그러니까 10이고 01이면 이런 걸 우리가 elementary 벡터, 기본 벡터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한번 정의했었어요. 자, 그래서 2차원 공간이네. 각각 상수로 돼 있는데 elementary 벡터가 두 개가 있어.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것은 이 2차원 공간의 기저임을 보여라. 그럼 1번, 2번 조건 만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1번 조건, 2번 조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조건. 자, 2차원 공간에 적인한 벡터 x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생긴 놈이야. 자, 그 놈이
요 놈과 요 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가 보는 거야. 그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졌잖아, 지금.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다 x1 앞에 곱하고 x2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것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x는 엘리멘터리 벡터 두 개, e sub 1, e sub 2로 만들어낸 스팬의 원소지. 오케이, 스팬의 원소야. 오케이. 그리고 그 x라는 놈은 우리 여기에서 정의가 됐잖아. r 스퀘어라는 공간에서. 그럼 r 스퀘어는 바로 그 스팬 한 놈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x가 이 r 스퀘어에서 나왔으니까 r 스퀘어는 원소고 그러한 x들로 구성된 집합은 아마 부분 집합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때 이 엘리먼터리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거지. 자, 선형 독립이라는 게 뭐지? 그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즉 람다 1, 람다 2 곱했지. 그랬을 때, 그럼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equal to 0 벡터, equal to 0이라고 했을 때, 이 람다 1, 람다 2가 0일 수밖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 말이 뭐야? 람다 1, 람다 2는 0일 수밖에 없네. 그래야만 이 등식이 성립하지. 그 얘기는 이 두 엘리먼터리 벡터가 서로 독립이란 얘기야.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1번, 2번 다 성립했으니까 결국 뭐야? 결국 그래. 요 놈하고 요 놈은 이 두 놈은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지. 오케이? 베이시스가 되는 거야. R 스퀘어라는 공간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베이시스의 정의를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벡터도 베이시스가 되나 한번 봐봐. 이 두 벡터도 베이시스가 되느냐. 방금 1번, 2번 조건을 해보면 돼. 1번, 2번 조건을 해보면 돼. 근데 미리 제가 조금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얘기를 조금 해주면, 자, 오른쪽 예제에서 봐봐. 여기서 이제 x1, x2 만약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하는 2차원 공간인데 첫 번째 e sub 1이 이제 1,0이니까 자, 요런 벡터가 지금 e sub 1 벡터고 여기 올라간 게 사실은 여기 또 1이라고 한다면 얘가 e sub 2 벡터지. 요 두 벡터. 이 두 벡터 지금 직교하지. 얼쏘고나라지. 베이시스 펑션은 이 두 개가 선형 독립이란 말 자체가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가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아래 두 벡터도 기저가 됨을 보여라. 지금 앞에서 봤던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여기가 x1, x2인데 d1은 1,1에 1,1이지. 이게 트랜스포징과 하여튼 열 벡터이긴 한데요. 여기가 1, 여기가 1인 이 점, 이 벡터가 지금 d sub 1 벡터야. 그 다음 d sub 2 벡터는 1과 마이너스 1로 구성된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요만큼 요렇게 온 벡터가 이 d2 벡터야. 여러분 이 두 각도가 어떻게 될까? 직각이겠지? 그래, 직각이야. 그러니까 이 d1과 d2 벡터는 linearly independent 하단 말이지. 그래. 자, 그래서 요 D1과 D2도 역시 베이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스팬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 스팬의 뜻은 뭐냐? 자, 여기 기하학적 해석이란 말이 있는데 자, 영어로는 이게 geometrical interpretation이란 얘기고요. 영어로는 자, geometrical interpretation이 뭐냐?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식을, 즉 수식을 그림이나 도형의 형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혹은 해석하려고 하는 것. 수학식을 그림이나 도형으로 이해하는 게 geometrical interpret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스팬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스팬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어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떤 상수 곱해가 다 더한 거.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스팬으로 한 거, 스팬을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벡터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스팬 V라고 할 텐데, 이건 또 사실은 스팬 V라는 얘기는 앞에 이 V라 앞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다만 더할 게 없는 거지. 그냥 상수 곱한 거지. 자, 그럼 W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W로 구성된 집합이야. 그지? 자, 그럼 W는 어떤 의미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V라는 벡터가 여기 있어.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V 벡터야. 근데 상수를 배를 했으니까 그럼 상수 배했으면 길이만 길어졌겠지? 아, 그래요. 벡터 V를 지나는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가 뭐 출발점이라 한다면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전부 다 이 그냥 V라는 하나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본다면 1로 가는 건 반대 방향이니까 V에다가 마이너스 뭐 A라는 걸 곱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거네. 자,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보통 두 벡터의 이제 스팬 이런 말을 쓰죠. 두 벡터 간에. 그러면 요 V1,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들의 공간이야. 그지? 그럼 V1, V2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들의 공간이라는 건 뭐냐? 이 지금 상수 곱해서 더했지? 그럼 우리가 그냥 V1, V2가 직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스팬이란 말을 할 때는. 여기 보이는 파란색이 V1과 V2, 요 V1이고 V2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색깔을 칠해 놓은 이 면인데, 사실 이 면을 이렇게 계속 색깔 칠해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 점이나 찍어도 이 점을 사실은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점은 뭐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V1, V2 1 곱해서 더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 대각선이 되는 거지. 우리 벡터의 합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만약에 점이 여기 있으면 이것도 V1, V2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죠. V2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곱하면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게 되니까. 그렇지? 요 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나타나지. 자, 이처럼 결론. 이게 스팬 한다는 얘기는 이 V1과 V2라는 벡터를 어떤 어떤 재료로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선형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점들의 집합이 바로 이 스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차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V1, V2 그럼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얘는 제가 좀 직각처럼 이것도 직각처럼 보이고 다 V1, V2 수리가 직각처럼 보이는데 직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이 지금 직육면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점, 이 꼭지점도 그렇고 이 꼭지점도 그렇고 이 안쪽에 들어있는 점도 그렇고 사실 여기 있는 점도 다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V1, V2, V3로. V1, V2, V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느 점이라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의 집합을 바로 우리가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럼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컬럼 스페이스라는 말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정의가 이러네요. 어떤 행렬 n by n 행렬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냈다. 자, n by n 행렬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A라는 게 n by n인데 자, 이거는 A11, A12 다다다 A1n까지 있고 그 다음 A21 다다다 AN1까지 있고요. 쭉쭉쭉 가서 여기는 ANN까지 있겠네. 자, 여기서 이것을 요런 노테이션으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컬럼 벡터지. 자, 요게 지금 A sub 1 물결무늬 해놓은 벡터로 표현해 놓은 거야. 자, 요게 요렇고 그렇죠. 요거는 A sub n이라는 벡터인데 물결무늬 치니까 이제 컬럼 벡터라 이거지. 자,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옆으로. 자, 이때 그러한 벡터들의 스팬이라고 하면 오케이. 이 W라는 것이 그러한 벡터들의 스팬이라고 하면 이 W를 행렬 A의 열 공간이라 부른다. 이 W는 이러한
컬럼 벡터들의 스팬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불러서 이 W를 컬럼 스페이스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런 수학적으로 나타낸다. A라는 매트릭스에 있는 벡터들로, 즉 컬럼 벡터들로 구성된 스페이스다. 자, 이렇게 정의하자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벡터, 이런 벡터가 있다. x라는 벡터가 있는데 1, 4,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네. 자, 이것이 아래 행렬의 열 공간에 속한 원소이다. 자, a라는 벡터가 만약에 이렇다 치자. 그럼 요 두 가지 벡터가 있는 거지. 요 벡터, 요 벡터. 만약에 이 1, 4, 3하고 2, 8, 0이 있는데, 자, 이것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낸다. 즉 스팬 한다는 얘기지. 뭐 마이너스 1하고 만약에 1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1, 4,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지? 그러면 이 1, 4, 3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행렬에 A라는 행렬의 열 공간에 속한 원소다. 칼럼 스페이스의 안에 들어있다. 자, 요게 이제 요런 원소라는 얘기네. 아, 그래요. 정의가 그렇다. 이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렬 A가 다음과 같을 때 A가 이렇다. 자, 1000, 10001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네. 우리가 이런 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자, 이때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벡터 X는 A의 열 공간 원소임을 보여라. 임의의 벡터 X가 A의 열 공간으로 만들어내진 어떤 벡터의 하나의 원소다. 이런 거네. 그래요? 그래요. 자, X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자, 얘는 요 칼럼 벡터, 요 칼럼 벡터, 요 칼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늘 그래. 그러니까 이 X라는 벡터는 매트릭스 A의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다. 자, 이렇게 나타낸 거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칼럼 스페이스의 정의는 알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정의를 혼동하고 잊어도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와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정의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형 방정식과 열 공간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 지금 수학식이 이렇게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A라고 나타낸 거 전부 다 상수고 B도 다 상수야. 근데 이제 X, Y, Z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선형 연립 방정식. 영어로는요, 이걸 이렇게 불러요. System of linear equation. 예. 자,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데, 자, 왼쪽 보면 다 선형 결합이지.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퀘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게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시스템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매트릭스 A, 벡터 X, 그다음 벡터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좀 해보시면 그렇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했는데 그게 요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걸 하나하나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자, 요걸 뭐라 부르느냐? 요걸 자, 리니어 이퀘이션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방정식이란 얘기고요. 자, 그럼 시어럼을 한번 봅시다. 저 요거 좀 지울게요. 좀 가리고 있으니까. 자, 이제 시어럼 보니까 행렬 n by n으로 구성된 A라는 행렬이 있다. 여기서 AX equal to B가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은, 자, 이게 해를 가지려면 B라는 이 컬럼 벡터가 상수로 이루어진 것이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다. 이런 얘기네. B가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다. 자, 컬럼 스페이스 방금 우리가 정의는 앞 슬라이드에서 봤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거 A라는 매트릭스에 이제 요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자, 마찬가지 지금 이거를 자, 지금 한마디로 지금 요걸 요렇게 나타냈다는 얘기는 요거를 요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야, 지금.
그지? 요걸 요렇게 나타냈다는 얘기는 요걸 요렇게 나타내고 요게 칼럼 벡터, 요게 칼럼 벡터, 요게 칼럼 벡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1, x2, xn 돼 있는 걸 여기다가 지금 x, y, z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지? 자, 그게 이제 b라고 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 x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b라는 것이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A라는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포함되니까 이 말이 맞네.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행 공간, 자, 로우 스페이스가 되겠지? 그러면 로우 스페이스란 얘기가 영 공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널 스페이스라 부릅니다. 자, 로우 스페이스부터 정의를 보면 간단해요. 칼럼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로우 스페이스도 있겠죠. n by n 행렬이 있다. 자, 그럼 A가 A11, A12 닷닷닷 A1n이고 A21 닷닷닷 AM by 1이고 닷닷닷 여기가다가 AM by n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나타냈네. 그 얘기는 사실 요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 자, 요 벡터를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로우 벡터니까 원래는 벡터라는 것은 컬럼 벡터니까 트랜스포즈를 시켜야 로우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로우 벡터, 행 벡터들의 스팬으로 구성된 어떤 집합. 자, 요것은 요런 공간을 행렬 A의 행 공간이라고 부른다. 로우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이 W를 로우 스페이스라 부른다. 그 얘기고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아까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로 표현할 때는 이 W를 칼럼 A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엔 로우니까 R 적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벡터가 하나 있는데 자, 요런 벡터는 행공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원소 엘리먼트다. 뭐 이런 얘기네. 자, 만약에 A란 매트릭스가 이렇다. 3x 4네요. 3x 4 매트릭스인데 자, 요 놈은 자, 요 23 -10 얘잖아. 얘는 요놈으로 요렇게 써가지고 앞에 무슨 상수를 곱했더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요 벡터가 뭐라고? A라는 매트릭스에 로우 스페이스를 만들고 난 후에 그 안에 있는 원소다. 뭐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널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컬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와는 조금 좀 다른데 한번 봅시다. 어떤 행렬이 있어요. 어떤 행렬이 있다. 그래서 AM by n이 A11부터 A1n 여기는 AM1 닷닷닷 여기는 AMn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만족하는 X의 집합. 이번엔 X의 집합을 A의 영공간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AX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A11부터 AM by n에다가 X1 닷닷닷 X 이게 지금 n by n이니까 이거는 n by 1이 곱해질 수 있겠네. 자, 요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제 전개가 쭉 될 거 아닙니까? 전개가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걸 좀 한 번 더 풀어서 쓰면 이런 거네. A11 X1 더하기 자, 이거는 결국은 m by n 곱하기 n by 1이니까 이거는 결국 뭐가 될까? 이건 이제 m by 1이 될 텐데 더하기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자, 여기다가 제가 m by 1이라 쓰면 a11 곱하기 x1 더하기 뭘까요? a12 곱하기 x2 더하기 닷닷닷 더하기 제일 마지막은 a1 n 곱하기 xn 자, 요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쭉쭉 m개 행이 있겠죠.
자, 이라고 하면 자, 이 x의 집합을 요것을 만족하는 그런 놈의 집합. 자, 요렇게 나타낸다. 요렇게 표현한답니다. 이걸 널 스페이스라 부른다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A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A의 0 공간은 널 스페이스는 정의에 의해서 요렇다라는 것을 보이래. 이 독특하네. 정말 이럴까? 이래야만 한다라고 지금 어떤 상수 C가 곱해져 가지고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나? 자, 간단합니다. 자, 풀이. AX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AX를 0 만들면 A하고 X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거 되고 두 번째 그래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x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 즉 ax는 0이라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뭐 어떤 x1, x2, x3로 구성된 컬럼 벡터일 텐데 방금 왼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x1 더하기 x2가 0이니까 x2는 마이너스 x1이구나. 그래서 x2 대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x1 빼기 x2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x3는 x1하고 똑같네.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게 공통의 x로 묶어낼 수 있지. 근데 그 공통의 x1은 그냥 일종의 어떤 상수란 말이야. 뭐가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C는 임의의 상수고. 자, 결론 끝났어. 자, 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네. 뭐라고? X가 다시 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전부 다 솔루션이 돼. 그 솔루션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을 널 스페이스라 부를 거야.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이렇게 표현하자. 자, 그런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생소한 처음 보는 용어들을 많이 봤는데요. 자, 요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 후속 단계에서 이제 한 번씩 언급될 테니까 정의했던 것을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벡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 뭐 머릿속에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 그 다음에 span이라는 말의 의미, 그 다음 basis란 말의 의미. 그 다음에 뭐 좀 추가적으로 뭐 column space, row space, 마지막에 null space까지 봤습니다. 자, 요까지 내용을 잘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